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김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탄 공설묘지 사용료 4천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348만 원을 증액한 3억 2,0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1억 7,835만 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을 포함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7,413만 원을 증액한 81억 7,328만 원입니다. 먼저 3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16만 원 감액된 6억 8,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 공설묘지 관리비 6,139만 원,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2,95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 사업 5,865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및 행여자 관리비 678만 원, 복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및 관용차 관리 유지비로 2,596만 원, 보훈시설 관리 3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 관리비로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15만 원을 증액된 4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청소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로 2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위탁비 1천만 원, 노면 청수차, 폐소탑, 폐토사, 폐낙엽 처리비 7천만 원, 살스 및 노면 청소차 유류비 및 유지비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공용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 화장실 물품 지원비 6,840만 원, 야생 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 통로내 위험 수목 제거비 1,900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 2,877만 원,
부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예산 부분만 세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조 복지증진 행정 지원. 제가 여기 산출내역 보면서 다른 자료 다 찾아봤는데 송탄 출장소가 이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 휴대전화 요금 기본 요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얼마입니까? 35,000원이죠. 이제 35,000원 돼 있습니다. 예. 네. 그 여기 증감사 위에 보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금액 감소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방송보는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안중 출장소나 본청에서 보고 있는 타 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안중 출장소는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타국의 과들은 4만 5천 원의 기본 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직원이 이렇게 했는지 어찌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사실은 뇌깔려두는 행정 속에서 이 요금제를 찾아서 금액을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다. 이 작은 금액이지만 어느 직원이 이렇게 변경했는지 제가 볼 때 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전문위원님 이거 공문 띄어서 본청에다가 모든 휴대폰 요금, 공용폰의 휴대폰 요금 다 일괄 요금 다시 정리하라고 지금 한번 공문을 띄워주세요. 이거 공문 띄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타국 제가 예산안 때 기억에도 요거 기본 요금 45,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안중출장소가 4만 원에서 야 그래도 뭐 저렴하구나. 근데 송출은 35,000원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큰 돈을 쓰는 시지만 작은 돈을 아끼는 게 큰 돈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64쪽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그 안중출장소도 동일해요. 지금 이 방송 밖에서 보고 있을 텐데 어린이 놀이터 소득비가 예산에 이제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1,050만 원 우리는 안중출장소는 1,000만 원. 이게 1회 비용이에요. 1회. 그렇죠, 소장님? 네. 근데 이게 어린이 놀이터를 1년에 1회 소득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4쪽이에요. 맨 산출계약서 맨 아래에 예, 예. 여기 이제 여기 횟수 안 써 있지만 안중추장소가 1회로 표기되어 있는 거로 추정했을 때 예, 이것도 1회 같아요. 모래 소득 같은 경우는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구속 검사도 이제 연 4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1회는 아닌 것 같고 2회 정도 이렇게. 아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안중추장소 추계에는 지금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1회인데 이게 연중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회를 한번 뭐 업체한테 주고 니네가 당신들이 이거를 연중에 뭐 3회 하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소득이
이게 진짜 1회 표기되어 있는 안중 출장소에 표기되어 있는 1회가 1,000만 원인데 저희 1,050만 원이잖아요. 네. 1회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아이들 놀이터 이 1회 소득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유지 관리 보면 소독 같은 경우나 이제 네. 이런 건 매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네, 소독하고 청소가 네. 그 확인 좀 해보십시오. 연간 이제 아니 근데 그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면 네, 네, 1,000만 네. 원이면 너무 작아 또. 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달 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하고 정해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네. 69쪽에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저희 이제 물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8만 원이었는데 물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1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했어요. 네, 네. 안출 얼마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7만 원이에요. 월 26년도 예산에. 네. 근데 또 본청은 본청도 아시죠? 예, 11만 원. 11만 2,750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모든 화장실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숫자가 동일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수치를 딱 놓고 보면 안중 출장소보다 송탄 출장소의 개방형 화장실에 개소당 찾는 시민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송탄 출장소보다 본청이 네. 11% 12% 더 많은 거예요. 또 이 예산안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무슨 뭐 시민분들이 찾는 개방형 화장실에 소모품 줄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이 진짜 이게 찾는 인원이 많아서 물품이 진짜 이렇게 부족한 건지 과장님 뭐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이제 사실 장윤도 의원님들께서 네. 이제 공중화장실이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에 대한 예산이 각기 다르고 실제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물품 소요량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네네. 하시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네. 해주셔가지고요. 네. 본청이 11만 원이고 저희 송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네. 안출이 작년까지는 10만 원으로 네네.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좀 살펴보고 민원 발생량이라든지 추이를 계산해서 네. 우리가 올해는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네, 갑자기 안출이 7만 원으로 안출 내렸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이제 그런 또 세부적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네.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네. 이게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손발이 안 맞네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액을 본청부터 다 통일하는 것이고, 네네. 예, 통일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정확히 좀 판단해 주셔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청에다가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제 이 개방형 화장실들은 그래도 좀 청결한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일부 개방형 화장실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물품 지급하는 거 이외에 연 한 2회 정도 전문 청소가 좀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청에 의견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6개월에 한 번만 제대로 청소를 해도 유지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청소 안 하는 개방형 화장실 이 주인분들은 계속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 굉장히 깨끗한 데도 많이 있고 근데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이 뭐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도 소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아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하여튼간 그 광고물 예, 그 단속하는 분들 그 매일 이제 이렇게 나가서 네. 예, 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지금 개첩하는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시민분들도요. 공공기 시대에 돈 내고 걸지 않고 내가 만약 곰탕집을 하면 곰탕집 홍보하고 싶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곰탕집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야 곰탕 먹으러 가고 싶다 해서 찾아오기를 원하면 홍보 마케팅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거리에 걸고 싶어도 못 걸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걸었다고 그러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뭐 근데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더군다나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 시의원 하겠다는 분들 시장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시장 돼서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 시장 되겠습니까? 예? 돼서도 문제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킬 겁니까? 본인이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강제로 해주십시오. 철저히 네. 제거해 주십시오. 하여튼간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네. 그 본청의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충분하게 좀 안내를 해서 그렇게 네. 하지 않도록 네. 좀 조치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르고 붙였다면 제가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는 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됐다. 엄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재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1년 수고 많으셨어요. 또 없는 예산에 내년도 살림 꾸리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 복지환경위원회 관할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11억입니다. 11억?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1억입니다. 네. 그래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송탄 공설묘지 관리원 보수입니다. 그 60일에서 94일로 근무일수 조정을 좀 해주셨어요. 이 94일은 그러면은 이 어느 기간에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설, 추석, 한식 뭐 이런 때 이제 주로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제초 작업은 밑에 보니까는 따로 용역을 주신 것 같고요. 네네네. 제초 작업은 별도로. 네. 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관리하고 네네네. 이 기간에만 나와서 그럼 일을 하시게 네네네. 되겠네요. 네. 네. 60일에서 한 달 정도로 더 늘리셔서 관리를 좀 네네. 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또 공설 묘지 그 설이랑 추석 교통 안내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또 수립해 주셨는데 이 236만 원은 몇 명분의 인건비예요? 인건비인 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몇 명분이시죠? 이게 그건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그러면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신 거네요, 그렇죠? 금액이 좀 저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인원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데 6명. 저희가 이번 올 25년도 추석에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연휴가 네네. 길어서 몇 군데 시도하다가 용역을 못해 겨우겨우 이게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금액을 단가를 조금 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방법 좀 찾아가지고 네.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이 있으셨나 봅니다. 밑에 제초 작업 관련돼서 2회를 이제 제초 작업과 전지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 입찰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주신? 이건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회배당 제초 단가가 적혀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또 그 제초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남으면은 뭐 네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작년이랑 예산이 제초 작업 비용은 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단가가 그냥 올해 단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뭐 자료가 없으시면 이따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가를 여쭤보는 게 요 비용이 뭐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면동에서도 직접 제초 작업을 하시는 면동이 있고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가가 약간씩 틀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출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요. 5개소가 늘어서 1,5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경로당 키로수당 가격이 올해에 비해서 오르는 건 아니죠. 네, 키로수 그런 거 키로수는 아닙니다. 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네. 5개소가 신규가 이제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서. 반영을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1,533만 원이 늘었어요. 5개소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경로당 5,110kg씩 이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5개소에 5,110kg. 그러면은 나누면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한 개소당 1,000kg 이상씩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을 보면 1,000kg 이상 지원되려면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있는 곳이셔야 될 것 같아요. 5개소가 다.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계산이었는지 싶어서. 제 계산이 이해는 가시죠? 네. 설명드린 게. 예. 그래서 단가는 안 올랐고 5개소가 늘어서 1,533만 원이 늘었는데 따져보니까 한 개소에 1톤씩을 지원해주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계산 다시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뭐 사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이 하다 보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14개소가 늘었습니다. 811만 2천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811만 2천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7만 6천 원이 한 달에 늘었어요. 근데 한 달에 5만 2천 원씩이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14개소가 아니라 13개소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좀 해서 알려주시면 많이 책정된 건지 적게 책정된 건지도 네.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요거는 뭐 예산 문제는 아닌데 좀 여쭤보려고. 개소당 272만 7천 원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경로당 현대화 사업 개보수구가 본청 사업도 개소당 1,000만 원 정도씩 이제 배정될 수 있는 그것 이외에 송탄 출장소 관할에 있는 경로당이 급하게 필요할 때 쓰려고 추가 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본청 거는 이쪽 그 송탄 출장소 쪽 관할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고 요 비용으로만 쓰시는 건가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개소당 272만 원이. 저희가 하는 거는요. 기존 경로당의 소모품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요. 시설 개보수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아마 본청에 세워져 있는 것도 그 본청 관할 그 경로당 그것만 세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이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또 있어요. 시 소유 경로당 그런 거 같은 경우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예, 272만 원 그러니까 개보수 위에 이제 뭐 누수가 생겼어요. 방수를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오르는 계단이 부서져서 어르신들이 위험해요. 개보수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뭐 문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개보수해야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272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예를 아, 들면 그건 최대로 개보수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모품은 또 각 그 소모품별로 최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그거 개보수라고 적어주셔서 예. 272만 원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타 개보수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보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도 거를 갖다 수요를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일단 이건 예산을 이제 편성한 겁니다. 아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더 편성해야 되나 싶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이게 어디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면 옆에 노인정은 개보수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내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속상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한 수요는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편성했는데 네. 또 벼랑간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거 부분은 이제 추경 때 또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네, 한 겁니다. 수요 조사 하신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이건 좀 의견인데요. 행여자 귀향 여비, 숙박비, 식사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사용을 하신 거 보니까 이게 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왜 이런 걸 세웠어요라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귀향 여비가 한 건, 공고료가 6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느 항목은 사용이 되고 어느 항목은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묶어서 편성을 하면 귀향 여비, 숙박비, 식사비 이런 거를 행여자 뭐 귀향 지원금 뭐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는 이후에 좀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 주요 도로변 폐기물 수거 및 무단 투기 단속 인부임은 174일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안중 보니까 221일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174일이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동절기는 사실 피하고 기간제 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게 거의 3월서부터 지금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요. 네, 매년 그렇게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출은 아마도 기간제 분이 저희는 지금 주요 도로변 2명, 노면 청소 차량 2명, 주말 2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출은 한 2분 정도이기 때문에 일수를 더 계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네. 운영의 네. 묘를 네. 쓰다 보니까 인원수를 늘릴 거냐, 개월 일자를 네. 늘릴 거냐 뭐 이런 네. 차이가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위탁 요거 뭐 안중 출장소랑 꼭 맞춰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자꾸 두 개 자료를 보다 네, 보니까 네. 비교가 돼서 눈에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 위탁비도 안중이랑 좀 틀려서 예, 톤당 이제 안중은 25만 원이고 이제 송탄은 이제 30만 원이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큰 비용은 아닌데 뭐 주어진 요것도 이제 주어진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 거냐를 그냥 그 이미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모일지 모르니까 예, 폐기물 상상에 30톤이 따라 또 모일지 단가가 40톤이 모일지 예, 모르니까 다양해서. 예. 작년에 이 정도 모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업체랑 협의를 해서 정하는 가격이라서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다 처리해줘 이런 건 아닐 네. 테고 네네. 뭐 우리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는 1,000만 원 가지고 33톤이 됐던 40톤이 됐던 알아 다 처리해 주세요. 이건 그렇죠. 이건 네. 아니실 것 같으니까 네. 단가 계산할 때도 뭐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업체도 아니고 뭐 톤당 가격이 틀려지는 부분도 아닌데 왜 틀릴까 싶은 게 이그린 우편 요금 네. 이 우리는 송탄 출장소는 이제 1,000원에 500통인데요. 여긴 안중은 2,500원씩
한 통이? 아, 그건 네. 안중출장소에 왜 비싸냐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거 단가를 책정할 때 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일반 우편, 이그린 우편이 일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장일 경우에는 580원, 또 이제 그 매수가 올라갈수록 단가 차이가 있고 또 개중에는 등기를 보내는 게 등기 단가가 좀 2,680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한번 그래도 평균치로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안수라고 사전에 협의해서 단가는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게 뭐 잘못하신 네. 건 아닐 텐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제 상황에 궁금증이 생기니까 네, 네. 맞추면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인데요. 침출수 조사를 이제 13개 항목에 대해서 침수 조사를 해주시는데 3회만 하세요. 이게 충분한지 싶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24년 6월부터 본청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침수수를 그간에 계속 이제 24년도 후반기, 금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성분이 저희가 침수수 뜰 때 하류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류, 네. 유입부, 그 바로 나오는 침출수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수치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안정성에는 제가 관찰하고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전 비료입니다. 옥전 비료. 거기 특별하게 관리하시려고 세워주신 예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탄 출장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관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는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2.17%. 그렇죠? 네. 뭐 줄어도 큰 문제 없습니까? 네. 줄어도 큰 문제 없어요? 특별히 뭐 문제 네.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46% 올랐습니다. 4억 2,300에서 4억 4,600. 그 뭐 좀 이따 이제 읍면동 하겠지만 뭐 소장님 앞에 계시니까 예산 편성권을 보면 전체 11개 면동의 전체 예산이 70억 4,3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42% 네, 증액 좀 편성을 늘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제일 많이 편성된 데가 고덕면이에요. 27.95%. 네. 7억 1,800에서 9억 1,800으로 네. 평택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많은 증액 요인이 있고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억 3천만 원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는 뭐 감액 요인이 뭐가 있어요? 이 고덕면은 이제 거기 그 읍면동장 추천제로 가서 이제 금년에 이제 1억 5천이 주민 추천제 예산이 늘은 거고요. 또 저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주민 추천제로 해서 이제 동장이 간 거기 때문에 1억 5천이 있다가 그 예산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럼 주민주 추천제로 부임하는 면동은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는군요. 네, 1억 5천 늘어납니다. 11개 면동 평균이 6억 4천만 원이에요. 2026년도 예산을 나누어 보면 인구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구 대비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보면 좀 너무 들쑥날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었긴 하지만 11개 면동 중에서 8번째예요. 평균보다 적습니다. 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면동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 공설묘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안 됩니다. 예. 지금 전체 만장기수에서 지금 파묘가 돼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만장 기준에서. 정해 시간에 그냥 구두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지금 뭐 브랜시티도 있고 가재지구가 있습니다. 몇 번 이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좀 청취를 하셨겠지만 특히 가재지구가 지금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서 아파트 입주민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송탄 공설묘지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가림막 설치 좀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 민원에 대한 해결 의지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행사 쪽에 그 가림막 설치 사업 예산을 뭐 의뢰를 했든지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행사 쪽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의뢰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그 이제 개장된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잔디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좀 그 시각적으로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요. 뭐 전통적인 공설묘지가 잔디 식재를 한다고 그 환경이 뭐 개선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좀 뻘건 거보다는 좀 나을 네.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이런 거죠. 기존에 공설묘지가 있는 걸 알고 입주를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이장을 원하시고 막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선책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시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가림막 설치 사업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부 그런 의견을 시 집행부에 전달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분명히 드립니다. 협의해서 뭐 차폐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 다 입주가 완료가 되면 사실 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네, 차폐수라든지 이제 네.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2,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CCTV는 설치를 했을 것이고 모니터링을 한 뭐 결과 보고서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9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이회 추경에 상정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CCTV 성격 때문에 이제 행정 예고, 그다음에 또 보안성 검토 이런 걸 거쳐서 시간이 좀 2, 3개월 소요가 됩니다. 지금 조달청에 물품 구매 계약 의뢰는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19까지 현장에 이제 설치 납품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 하신 거군요. 예. 그게 됐으면 뭐 별도로 저 의원님들이 되게 궁금해 지금 하셔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예. 이게 지금 12월 네.
초인데 예. 마무리 금년에 됩니까? 예, 됩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생태 통로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일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예. 지금 통로가 개방이 돼서 운영이 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생태 통로를 이용하는 동물이 무엇이 있는지 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화되면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태 통로 내의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1,900만 원을 예산 상정을 하셨어요. 네. 평택시 안전관리 자문단이라는 조직은 실체가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생태통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 들어오는 데에 따라 안전관리를 뭐 이제 그 분야별로 계신 분들이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태통로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간에 한 번도 잡목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큰데요. 또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수목 제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리를 좀 해서 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올렸습니다. 뭐 태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일면 그 수목들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도로로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뭐 이해는 네네네.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절개지 같은 그 도로 나는 그런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수목을 그러면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거를 수목을 다 제거를 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다 그대로 제거는 놔두고 하죠. 예, 예. 여기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전 펜스를 치면 수목이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예. 무슨 뭐 야생 동물들도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말씀을 예. 드립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오히려 안전 펜스가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예. 수목을 다 잘라내는 것보다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펜스는 동물보호 차원의 그 높이 이제 자문 받아가지고 펜스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한 거예요. 예, 예. 보이지가 않죠, 근데. 예, 뭐 화면은 안 보이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예, 설치가 사진이 되어 흑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들이 뭐 역할이 어떤지 는 모르겠지만 잘 효율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따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은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어, 56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양곡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산출 내역에 보면 킬로그램당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kg 한 포대를 기준으로 하면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판매가를 보면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 후반대가 보편적인데 이 킬로그램당 3,000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이제 시에서 이제 정해준 거기 때문에 6만 원으로 20kg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정해진 지가 꽤 돼서 뭐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아마 감안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만 킬로그램당 3,000원인 게 이제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매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이거 그
본청에 말씀드려가지고 킬로그램당 단가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58쪽을 보면 2026년도 요구액이 2억인데 좀 감액이 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경로당 5개소를 포함하면 이 감안 범위가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그 감액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수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예, 저희가 경로당이 몇 개소죠? 현재는 191개소입니다. 191개소에 5개 추가하면 196개소인 거죠. 네, 네. 근데 감액된 부분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좀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년도에 대한 수요는 파악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제 내년도에 또 추가로 이제 수요가 있으면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2025년도에도 추경에서 한 4,400만 원 정도 이제 추경 반영한 것 같은데 경로당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7쪽 청소 및 차량 관리에서 집행률이 58%로 좀 낮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안출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고 있는데 이제 딱 집행률을 보면 가로 환경 개선이 이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바로. 근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면 80% 정도 인건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 정도 돼야 지금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8%면 좀 많이 신경을 안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습니까? 예, 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2,550만 원 상당히 되는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간 저희가 연초부터 쓰레기에 대한 이게 이제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개별 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다 보면은 정말 치워야 할 곳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동장님들 협조 받아서 일괄 일제 조사를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서요. 12월 지금 중순까지 거의 95% 이상 집행이 되고요. 또 말씀해주신 그 노면 청소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85% 수준까지 연말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게 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집행률에 대한 세부 내역은 네.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네. 거 이렇게 한번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장 및 환경시설 관리 사업에서 그 생태 통로 내 야생생물 이동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이 있어요. 네. CCTV의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서 이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유지 보수도 같이 해야 될 텐데, 네. 환경사업장 및 환경시설 관리 사업에 이 네. CCTV 유지 관리비를 왜 이쪽에 세웠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야생생물 보호에 예산 통계목이 시설비로 발생한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는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성격은 환경사업장 관리로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성격상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또 따로 분리하는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좀 네. 현재 네.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이 네. 된 것 같은데 네. 야생생물보호 쪽의 예산으로 네.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